Wish all the hashtags, likes and tweets would find a way to get lost. Yeah, and when I pull up to the scene, I wonder what the hell is the cost.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김정마의 김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그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재테크 수단인 아파트 청약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하려면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당연히 이제 청약 통장이겠죠. 이제 청약 통장 가입은 이제 신분증을 갖고 가서 은행에 청약 통장 하나 만들려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뭐 얼마씩 넣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한번 납입할 때 인정하는 금액이 10만원이니까 굳이 뭐 10만원을 초과해서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 이하로 넣으시면 이제 인정 금액이 적어서 나중에 공공분양 받으실 때 불리하시니까 조금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청약 통장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이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뭐 청약 저축 통장, 뭐 청약 예금 통장, 뭐 청약 부금 통장 이런 거는 이제 신규 가입이 불가된 상태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둘 다 받을 수 있는 그 맞는 통장이고 또 은행에서 알아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이제 있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그 소형 저가주택 등 소유자를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뭐 소형 저가주택 기준이라는 그 동영상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라서 필요하시면 그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제 국민주택에 청약할 건지 이제 민영주택에 청약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국민주택은 이제 분양가가 민영주택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주택을 노리시는데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이제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아버지, 어머니 등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나가서 독립을 하셔가지고 독립된 세대를 이루셔야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주택은 청약 납입 기간과 지역별 면적별 그 예치금이 중요한데 청약 납입 기간은 수도권 같은 지역은 11개월 이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도권은 대부분 이제 투기과열지구, 뭐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최소 2년 이상 되어야지 청약이 가능해요, 민영주택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별 면적별 그 예치금은 이제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 꼭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주택과는 달리 민영주택은 1주택자도 이제 청약이 가능해요. 근데 당첨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하는 거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청약홈 사이트에서 보거나 이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분양정보를 얻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얻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두 가지 사이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분양 공고가 뜨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잘 읽어보고 청약홈이나 LH에서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분양가를 잘 확인을 해서 내가 과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분양가 대비 조정 대상 지역은 50%, 특기 과열 지역은 40%밖에 대출이 안 돼요. 거기서도 이게 뭐 LTV, 뭐 DTI, 뭐 9억 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혹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시는데, 계약 관련 서류 준비를 하시고 계약금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당첨이 되면 이 사람이 청약 자격을 잘 갖추어서 청약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류도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서류 준비해서 제출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케이 하면 이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계약금은 한 10%, 분양가 대비 10%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떤 데는 뭐 20% 준비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꼼꼼히 그 공고문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분양대금 납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납부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은 이제 보통 다 집단 대출을 합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집단 대출 안 받고 하겠지만, 집단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그래서 뭐 특별히 소득이 증빙이 안 된다거나 뭐 신용불량자 아니면 좀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중도금 대출을 받고 나서 이제 아파트 입주할 때도 이제 아파트 담보로 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시는데요. 나머지 잔금을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 냈고 중도금이 60%다.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한 번은 내가 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30% 잔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선정한 업체에서 이제 등기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하십니다. 이상 아파트 청약에서부터 계약, 대출 및 입주까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고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